안녕하세요. 이노입니다. 7월도 3분의 2가 지나간 지금 제가 6월에 읽었던 책 총 5권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6월에는 여러 책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덮는 일이 많았었는데요. 총 9권 정도의 책을 집어 들었고 그 중에서 총 5권을 완독을 했습니다. 그 완독한 5권의 책은 생각은 어떻게 글이 되는가, 마중도 배웅도 없이,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당신의 세계는 아직도 바다와 빗소리와 작약을 취급하는지, 그리고 아무튼 계속, 이렇게 5권입니다. 그러면 6월에 읽은 책들을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서울대학교 박주용 교수님의 생각은 어떻게 글이 되는가 입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박주용 교수님께서 10년 정도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직접 글쓰기 수업을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면 글을 더 잘 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쓴 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교수님의 경험이 녹아있는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수업을 하셨음에도 서울대학교라고 하면은 뭔가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글쓰기에 부족함이 많았고 그런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신 책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책을 일정 연수를 가서 함께 만난 국어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는 연수 모임에서 이 책을 알게 되었고 독서 모임 책으로 선정을 해서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책을 읽은 이유는 학교 수행평가를 할 때 이 책이 생각을 글로 만드는 거랑 관련된 책이다 보니까 글쓰기 수행평가와 관련된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여기 보면은 설득력 있는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을 위한이라고 되어 있어서 거의 주장하는 글쓰기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초점이 대학생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대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흔히 말하는 대학교 과제나 레포트 같은 거 잘 쓰고 싶으시다면은 이 책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쓰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처음부터 잘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왜 우리는 글을 쓰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글쓰기를 위한 첫걸음, 자료 수집과 요약, 정리, 그리고 글로 표현하는 거, 주장 만드는 거, 초고를 쓰고, 그리고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죠. 여기 나와 있는 퇴고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평가와 코멘트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글쓰기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몇 가지 질문들이나 아니면 지시문을 담아놨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해결해 보면은 여러분들 글쓰기 능력이 조금 더 신장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글쓰기 트레이닝 11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보면은 2개 이상의 학술지를 골라 각각에서 2편 이상의 논문을 훑어보고 각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형식에서 발견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적어보자. 동료들이 적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논리적 글쓰기에서 주장을 펼치는 방식을 파악해보자. 이런 식의 트레이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글을 쓰는 것도 있고 글쓰기와 관련된 이론을 직접 생각해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답변을 하면서 책을 읽는다면 쓰기 능력이 훨씬 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주용 교수님의 생각은 어떻게 글이 되는가 였습니다. 다음은 문단계의 아이돌이라고도 불리는 박준 작가님의 신간 마중도 배웅도 없이를 읽었는데요. 박준 작가님의 시집, 이전 2시집과 한 권의 산문집 총 3권을 제가 다 갖고 있고 읽어봤었는데, 이 담담한 듯 하면서도 또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다양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는 작가님의 문체가 처음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고 읽게 되었는데,
이번 시집에서는 특히나 이별을 주로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읽었던 예전 작품집들에 비해서는 저한테 크게 와닿지는 않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별을 막 크게 해본 경험이 없어서 공감하는 경우가 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이전 시집들에 비해서 훨씬 작가님 개인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작가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 알지는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시를 이해하지 못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집은 제가 다음번에 시시한 수요일에서 꼼꼼히 읽을 예정이라서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작가님의 시집 마중도 배웅도 없이 였습니다. 그 다음은 2025 제16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입니다. 제가 이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문학동네에서 발간된 거를 2020년부터 빠지지 않고 계속 읽어왔는데, 그 중에서는 올해 작품들이 제일 읽기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주제가 익숙하면은 내용이 난해하거나 아니면은 좀 알겠다 싶은 내용이 나오면은 주제나 세계관이 방대하고 난해하거나 이랬었는데, 그래서 그 사이 어느 지점이 딱 좋겠다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젊은 작가상은 적당히 난해하고 어려우면서 우리에게 가까운 주제들로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작품들을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들이 큰 갈등 없이 흘러가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잔잔하고 심심하게 흘러가는 것도 올해의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들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백온유 작가님의 반의 반의 반이 대상 작품인데, 저에게는 크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현실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를 단편으로 인물의 심리를 잘 묘사해서 치밀하게 잘 그려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기억에 남았던 작품은 강보라 작가의 바오의 정원, 그리고 서장원 작가의 리틀 프라이드, 성혜나 작가의 질투클럽 호랑이 만지기, 그리고 이희주 작가의 최애 아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작품들이 여기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 실려 있는데, 각각 작가님의 단편 소설집에도 실려 있거든요. 최근에 발간하고 계시는 책들도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를 하나씩 다 말씀드리려면은 따로 영상을 촬영해야 할 것 같아서 한 작품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희주 작가님의 최애의 아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최애의 아이는 아이돌 문화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최애, 내가 가장 애정하는 그 아이돌 인물의 정자를 받아서 최애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작품 전체의 내용은 더 충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최애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해서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은 작품을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중에서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고요. 그 외에 작품들 궁금하시다면은 이 비교적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으면서도 최신 문학 경향이 반영된 작품집 2025 제16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시집인데요. 김경미 시인의 당신의 세계는 아직도 바다와 빗소리와 작약을 취급하는지입니다. 이 제목이 마치 예전에 한창 제목 긴 노래가 유행했었던 때랑 비슷한 것 같은데, 긴 제목만큼이나 여운이 길게 가는 시집이었습니다. 시시한 수요일에서 제가 바로 다음번에 준비하고 있는 시집이라서 구체적인 시집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시 한 편 읽어보는 것으로 책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약속이라면 이라는 작품입니다. 약속이라면, 김경미. 두세 달에 한 명이면 충분하죠.
그 이상은 교재가 과합니다. 과해요. 한 번 만나고 오면 맥수치가 0점 이하로 떨어지니 덕분에 불과 몇 사람 만에 1년치 약속이 이미 꽉 찼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7번째 약속은 할 수 없이 내년으로 넘깁니다. 수술 날짜 받기 힘든 명의의 말투라서 더욱 미안합니다. 우울증일지 모른다고 걱정들 해주시는데 하하하하하 내가 고독해서 얼마나 재밌는지를 알면 걱정이 분통과 질투가 되려나요? 나는 비정하지만 조용합니다. 무심하지만 평온합니다. 나는 잘나지 못했지만 혼자 잘났습니다. 그대들도 그대들대로 잘났으니 잘나기 바랍니다. 라는 작품입니다. 이 시의 화자는 아마 MBTI로 치면은 앞글자가 대문자 I로 시작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만에 1년치 약속이 다 차버리고 또 고독을 즐기는 사람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 속에 나와 있는 화자의 모습이 사람을 만나는 거를 좋아하면서도 자주 만나고 싶지는 않아 하는 저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것 같아서 특히나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척 재미있게 읽었고 저랑 비슷한 성격을 가진 친구나 학생이 있으면은 한 번쯤 보여주는 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들이 몇몇 편 수록된 시집이 바로 이 당신의 세계는 아직도 바다와 빗소리와 작약을 취급하는지입니다. 여러 작품들 시 속에 숨겨져 있는 퍼즐을 맞춰나가는 재미가 있는 시집이었고 특히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MBTI가 대문자 I인 사람들에게 어울릴 시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집 소개해드리고 시시한 수요일에서 더 구체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아무튼 계속입니다. 이 아무튼 시리즈는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데요. 코난 북스, 제철소, 위고라는 새 출판사에서 공동 출판하고 있는 시리즈인데 한 가지 주제, 여기서는 계속이겠죠. 이 주제를 중심으로 쓰인 한 사람의 에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무튼 여름이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아무튼 계속은 지속성, 항상성을 중심으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들에 대한 김교섭 작가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슬로건을 보면은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모토로 라고 해서 일상이 항상 이어지기를 바라는 작가님의 견해가 드러나 있는 문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뒤에도 퇴근하고 뭘 하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일상의 항상성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고 대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께서는 항상 비슷하거나 같은 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작가님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개인적이거나 아니면은 저랑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했는데 오히려 저랑 맞는 부분도 있고 타인의 삶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겁지 않게 가벼운 에세이를 금방 읽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김교섭 작가님의 아무튼 계속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이거 읽고 아무튼 여름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6월에 읽은 총 5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읽은 책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모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총 몇 권의 책을 읽으셨나요? 저는 한 해에 50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총 18권 정도의 책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참 분발을 해야 해서 조금 더 열심히 읽고 그리고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하반기가 되길 바라면서 저의 다짐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 제가 예전부터 엄청 아껴 쓰던 파우치가 있거든요. 바로 이 예스24랑 빙그레에서 콜라보를 한 한정판 똑붕어 싸만코 파우치인데 책 파우치입니다. 이 책을 꽂을 수 있고 여기는 필기구 같은 거 꽂을 수 있고, 근데 지금 얘가 지퍼가 고장이 났어요. 이렇게 아예 열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랑 비슷한 파우치를 알고 계신다 하는 분이 계시면은 댓글로 정보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후다닥 찾아나가지고 그 파우치를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파우치에 넣어 다니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정리된 파우치에 좀 넣어 다니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좋은 파우치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얘를 수리해서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